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인강이 정말 내용도 훌륭하고 강사들의 노하우도 많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잘만 활용하면 아이들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사실 인강을 힘들어하죠. 인강을 틀어놓고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이의 유형별로 인강을 선택해주고 인강에 맞게 수업을 듣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조금 더 인강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똑똑한 인강 활용법을 통해서 우리 오늘 아이 유형별 인강을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 유형은요, 행동적 성향을 가진 학습자들의 유형입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자기가 직접 부딪혀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어야지만 공부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 인강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런 친구들은요, 학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서 학원을 정리해줘. 그 선생님의 스타일 마음에 들지 않아.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건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지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죠? 납득이 돼야지만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인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리더가 되면서 학습에서 주체적으로 행동을 할 때 공부의 맛과 재미를 드리는 스타일이니까요. 혹시라도 인강을 자의로 빠지게 되더라도 너무 윽박지르거나 그 부분을 강조하지 마세요. 아이가 중간에 빼먹는 일이 있더라도 다음에 연결해서 듣는다면 이 아이가 인강을 잘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인강을 왜 못 들었어? 왜 빠뜨렸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인강이 너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니? 라고 행동의 주체권을 아이한테 넘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가 재미있게 인강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요, 3, 40분을 넘기지 않는 오늘 배울 단원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주는 선생님을 고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목표가 생겨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니까요. 시각 자료만으로 의존하지 않고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아이의 감각을 채워주는 인강이 좋고요. 난이도도 적절히 조절을 해서 약간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는 인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아이가 도전 의지가 생겨서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거기서 성취감을 얻게 되면 다시 재미있게 인강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입니다. 중간중간에 예를 재미있게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서 아이가 집중도가 있어야 하고요. 그것에 만족해야지만 인강을 선택해서 그것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아이는요, 규범적 성향을 가진 학습자입니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계획을 짜주면 그대로 하는 스타일이죠. 모범생이라고 흔히 불리는 스타일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주는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어른들이 짜주는 계획에 맞춰서 그것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요. 규범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틀을 짜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강의를 언제 어떻게 듣는 것인지 틀을 짜주면 그대로 하거든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 틀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에 목표를 두는 아이들이니까요. 인강을 선택하면서 그 틀을 맞추기 위해서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인강을 고를 때도 학부모에게 그런 컨텐츠를 마련해주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안내해주는 인강 사이트를 고른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부모님도 그 많은 인강 사이트를 다 찾아서 아이한테 맞는 사이트, 그런 계획을 혼자서 세우기는 사실 어려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이트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교과서의 개념을 잘 설명해주는 인강 사이트가 좋습니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념을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잘 이해할 때까지 연결해주는 인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개념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문제와 연결시켜 가면서 개념을 자기화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인강 말이죠. 스스로 듣기로 마음먹은 인강은 끝까지 듣는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어떤 인강을 고를 필요는 없지만 아이가 큰 반발심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아이가 공부 양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숙제를 많이 내주는 인강을 선택하세요. 숙제 없는 인강도 있잖아요. 숙제를 많이 내주는 인강에 들어가면 이 아이는 인강을 듣고 나서도 그 숙제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숙제를 끝까지 해내거든요. 정말 다른 부모님들이 보면 부러워하실 정도인데요. 부모가 잘 테두리를 만들어주면 그렇게 쏙쏙 따라가는 친구들이라서 인강도 결코 빠지거나 빼뜨리지 않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잘 짜주시고 숙제 양을 정해주신다면 인강을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죠. 세 번째, 탐구적 성향을 가진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질문을 어려서부터 많이 하는 그런 학습자들이에요. 자기가 궁금한 것이 채워져야지만 거기서 만족을 얻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지적 호기심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강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인강은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요. 선생님이 사이트에서 빨리빨리 궁금한 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강 사이트가 요즘에는 많습니다. 아이가 궁금한 것을 올리면 24시간 안에 답을 주는 그런 사이트를 골라 듣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이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걸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면서 지적 호기심을 채워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개념만 반복해서 학습을 해주는 인강 사이트보다는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질문을 많이 던지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인강이 이 아이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시청각 자료를 풍부하게 사용해서 아이의 다양한 방면의 호기심을 채워주고요. 강의 끝부분에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배울지에 대한 힌트를 주면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더더욱 좋겠죠.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수업을 꼭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테니까요.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는 어울립니다. 감성적으로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참 멋진 사람이야 라고 피드백을 주거나 아이를 격려하기보다는요. 논리적으로 착착착 어떻게 해야 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생님이 이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믿음이 갑니다. 선행 혹은 최상위 학습이 어울리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든 최상위 문제를 풀어내고자 끈기 있게 도전하는 친구들이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제시되는 사이트를 이 아이에게 추천한다면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정형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이 좋아서, 난 수학 선생님이 좋아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때 어떤 선생님이 나를 예뻐해서 그 과목만은 100점을 맞았어 하는 친구들이 있죠. 감정적으로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 연결이 되어야지만 공부를 하고, 거기서 선생님이 으쌰으쌰 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인데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아까 탐구형 친구들과 반대로 감정적으로 아이를 으쌰으쌰 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이런 친구들은 인강을 고를 때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선생님 좋은 것 같아, 이 선생님 느낌이 좋아 라는 선생님을 선호합니다. 다양한 사이트에서 들어보고 아이가 이 선생님 괜찮다 라고 느끼는 그런 감이 있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 강의가 아이를 감동시키는지 봐야 됩니다. 수업을 하다가 명언을 통해서 혹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공부하고 싶은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선생님이라면 아이한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가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는 것 같긴 한데 말투나 어조에서 비호감이다 라고 하면 그 선생님의
지도로 잘 공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것까지 따지는 아이들이니까요. 아이들의 감성을 잘 자극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할 겁니다. 남들이 실력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 뭔가 필이 오는 그런 선생님이 중요하니까요. 아, 이 선생님이 일타 강사야 라고 강요하시기보다는 아이가 좋다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해주세요. 사건이나 뭐 정보를 설명할 때 인물 위주로 설명하는 선생님이라면 더욱 좋겠죠. 그러면 아이가 감정이입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 들은 교과서와 연계한 부교재가 있어서 그 교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 좋고요. 화상 강의가 끝나고 나서 서로 채팅을 한다든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뭔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고리를 줄 수 있는 인강을 선택해 주시면 아이가 만족스럽게 인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 강의 좋기는 한데 아이들이 잘 활용을 못해요 라고 하실 게 아니라요. 아이들한테 시간과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인강을 선택할 때 아이의 성향에 맞게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인강에서도 현강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아이의 유형에 맞는 인강 선택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